여러분 혹시 거울 보면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져서 다리 사이가 벌어진 것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여름이면 반바지라던가 짧은 치마도 한번 입고 싶은데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긴 바지 입으면서 가리는데 급급하기도 하죠.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발목이 자주 아프다는 거죠. 계단 내려갈 때라던가 운동할 때 발목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삐끗하고 난다는 겁니다. 한번 접질리면 또 접질리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발목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도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비골근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비골근이라는 게 뭐냐면요, 종아리 바깥쪽에 길게 뻗어 있는 근육인데요, 발목을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골근이 약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발목이 안쪽으로 자꾸 꺾이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오다리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통증도 완성화되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긴장된 비골근 풀어주기. 일단 긴장되고 뭉쳐있는 근육부터 풀어줘야겠죠. 폼롤러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종아리 바깥쪽에 폼롤러를 대고 천천히 위아래로 굴려주면서 그 중에서 유독 많이 뭉친 부분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유독 더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위를 찾으셨다면 거기서 멈춰주시고요, 그 부분 주변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 그걸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프다 싶으면 체중 싣는 정도를 조절해서 압력을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천천히 풀어주셔도요, 발목이 확실히 편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당연히 아니죠. 두 번째, 운동도 해야 합니다. 약해진 비골근을 강화시켜줘야 하는데요, 비골근 운동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발목은 편안하게 중립 위치해 두시고요, 이제 발목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젖혀주시는 겁니다. 외전 동작이라고 하죠. 발목이 새끼발가락 쪽 바깥쪽으로 꺾어든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요, 발목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리 전체가 돌아가면 안 되고요, 오로지 발목만 바깥쪽으로 젖혀지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바깥쪽으로 최대한 꺾었다가 2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다시 중립 위치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걸 15에서 2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한 세트 마치고 나면 종아리 바깥쪽에 은근한 자극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너무 쉽다? 또 버틸만한데? 이런 분들은요, 이 밴드를 활용해주세요. 밴드의 저항을 이기면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죠. 한 세트 끝나고 나면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 세트, 이렇게 총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루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만 한다고 끝이냐?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평소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앉아있는 자세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앉아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식으로 발목이 꺾이도록 앉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닥에 앉을 때야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책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자세가요, 발목을 딱 보면 안쪽으로 확 돌아가는 자세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비골근, 이게 늘어나서 무리가 되는 자세입니다. 잠깐씩 이러고 있다면야 뭐 괜찮지만요, 직장에서 일하는 내내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발목 주변 근육들이 그 자세에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좀 바꿔주세요.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앉는 자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만 하면 되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서 있을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서 있는 자세는요,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고 있다 보니 그게 잘못되면 무리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한번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발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유형으로 자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다리가 바깥쪽으로 멀어진 이 다리 모양, 그리고 발목이 자주 삐고 아픈 문제,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서 있는 거죠. 엄지발가락은 떨어진 상태로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종아리 바깥쪽을 지나가는 근육, 이 비골근이 늘어나서 서 있는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떠 있을 때랑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안팎의 균형이 잘 맞은 상태랑,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비골근의 힘을 아예 힘을 쓰지 않으면서 서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비골근은 점점 약해지니까 발목이 자주 삐고 불안하죠. 다리는 점점 휘어지고요, 그리고 힘이 바깥쪽으로만 실리니까 종아리도 더 밖으로 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서 있는 자세를 만드는 건 좀 간단해요. 발바닥에 세 지점을 신경을 써보세요. 어느 세 곳이냐면 바로 이곳들입니다. 뒤꿈치의 50%, 엄지발가락의 이곳 중족골두라고 하는데 이곳에도 30%, 새끼발가락의 이곳 중족골두의 20% 정도, 이렇게 고루 체중이 실린다면 발의 근육들, 그리고 발목을 지나가는 근육들, 이 부분들을 모두 고루 사용하면서 서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서 있는 시간 동안 사용되는 근육의 밸런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발목이 더 강해지느냐 아니면 발목이 점점 더 약해지느냐, 그걸 결정짓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근육 푸는 방법부터 간단한 운동
운동,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목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또 걸을 때 그렇잖아요. 5번째, 걷는 자세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루에 몇 보 정도 걸으시나요? 보통 아무리 적게 걷는 분이라고 해도 한 5,000보 정도는 걸으실 거예요. 많이 걷는 분들은 10,000보 이상씩 걷기도 하죠.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 동작인데 이 자세가 잘못됐다? 이러면 하루 종일 발목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냐라고 하면요,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긴 한데요, 딱 이거 하나만 신경 써보세요. 발이 뒤로 넘어갔을 때 뒤꿈치를 충분히 들고 발가락을 꺾어서 특히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땅을 강하게 밀어내보시는 겁니다. 영상 시작부터 쭉 말씀드렸던 비골근,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쪽으로 지나가는 장비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게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강하게 누를 때 그때 특히 힘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도 그냥 힘 빼고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게 아니라 발가락에 힘을 확실하게 준 상태로 그대로 땅을 밀어낸다면 장비골근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불안하고 약했던 발목이 안정되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테니까 천천히 한 발씩 나아가 보시고요, 점차 빠른 속도로 걷는 것까지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걸으면 그냥 발목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도 커지니까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어진 다리를 어떻게 잡을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냐 하면 뭐 끝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소중한 정보들이고 또 따라해보시면 확실히 좀 낫네 라는 느낌을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탓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딱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종아리가 틀어진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골근, 이게 큰 문제셨던 분은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영상 보고 따라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다리가 틀어지고 발목이 불안하고 아팠던 원인이 다른 곳 때문에 더 문제가 많았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진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원인이 다른 거잖아요. 골반이 틀어진 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고관절이 틀어진 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이 뭔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미묘하게 불편한 게 남아있네, 이것 좀 잡을 수는 없을까? 이런 불편한 부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요, 몸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상태에 맞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보시면 그 내용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